이번에 상황공석에서 백만장자로 가는 부창절 지도 만들기 1번인데 두 번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브루더스랑 대화한 지 며칠 후에 나는 어린한 재정투자 터치들로 구성된 팀원 몇 명과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가족을 만들었다. 차에서 내렸는데 마치 내가 전 외인이 되어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작은 몰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성큼성큼그러며 르너드 가족의 경제적인 좌절그리고 자신이 실패자라는 인식과 맞설 대세를 거쳤다. 메리와 마이크 레네들은 브루더스가 말한 그대로였다. 부부는 똑똑하고 역동적이었으며 자신의 재정 상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어 했다. 저축한 돈도 조금 있고 집값도 조금 올랐지만 신용카드 빚이 있었고 봉급은 들어오는 대로 나갔고 고교에 다니는 두 아들은 대학에 가고 싶어 했으며 재정계획이라고는 없었다. 그들 가족과 조금 가까워지고 아이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집도 둘러본 뒤에 랜드 가족이 평생 써먹을 재정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질문 8개를 던질 차례가 되었다. 나는 그림판으로 가서 질문들의 개요도 즉 상황 분석도를 그렸다. 그래서 도표 아래 부분에는 현재의 재정 상태의 요약이 있다. 위에는 1년 후 자유의 날 목표를 적는다. 가운데를 보면은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어서 자산 소득과 현금 창출원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수입으로 자산을 늘리고 이로써 다시 더 큰 자산을 만든다. 메리와 마이크는 흥미로워하면서 걱정스러워했다. 메리의 가장 큰 걱정은 직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나는 메리에게 진심으로 충고했다. 일을 그만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에요. 정말요? 당연하죠. 더 급하게져서 정신이 번쩍 날 테니까요. 하지만 당장 생활이 부족한데 직장에서 쫓겨났다고요. 다른 데를 알아봐야 해요. 직장에서는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도 되나요? 예. 내 말이 끝나자 메리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메리는 언제나 일했었다. 적어도 9시에서 6시까지는 돈 버는 데 써야 한다고 믿었다. 연민이 느껴졌다. 나도 비슷한 처지였었던 까닭이다. 나는 매우 보수적인 중서부 대가족이 자랐다. 콩밭에서 잡초를 뽑던 소나 양, 돼지, 또 닭이나 토끼를 돌보던 언제나 틀림없이 흔들림 없이 그 신호를 따르고 있었다. 메이리 레너드가 지금까지 따르던 그 신화, 힘들게 일해서 돈 벌려는 신화를 말이다. 성장 배경을 고려할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은 당연한 자유연할 목표, 수입, 자산은 부창출 사이클이 자산 재정 상태 요약을 해보고 자산 부채 지출과 기술. 나는 돈도 거의 없고 어린 10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아이였을 때 아는 사람이란 부자랑은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아이비리그의 대학에 가거나 컨트리 클럽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내게 있었던 것은 부모가 내게 물려준 것은 오직 근면한 뿐이었고 나는 어릴 적부터 돈을 벌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 농가 사업을 도왔다. 17이 되었을 때 건강 트레이닝 회사를 차렸고 19이 되어서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기업체의 건강 인력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업을 시작했고 나는 계속 공부해서 재정 인력 운동 생리 조직 심리학 학위를 받았고 여러 면에서 꽤 좋은 경력을 쌓았는데 대규모 정유 회사에서 직원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컨설턴트가 되었고 그런 뒤에 현재 하는 부창출 교육과 도움에 대해 배웠다. 나는 늘 35 될 때까지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계획했지만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처지가 되자 그 계획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아이를 길러야 한다는 다가올 책임에 공고를 느낀 나는 임신한 상태에서 사업과 재정에 개인적인 삶에서 더 성공하려고 온 힘을 쏟아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다. 임신 6개월로 34번째 생일이 2주 남았을 때 내 손자산은 $100만 넘었었다. 나는 메리와 마이크 레너드 부부에게 그들도 나처럼 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했다. 운이 좋으시네요. 마이크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풍년 어디에나 있는데 부자가 될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충격적이죠. 나는 메리를 쳐다봤다. 직장은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정말 그러들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되게 부유해지길 바라죠. 그렇죠? 내가 말하자 부부가 끄덕였다. 하지만 그러려면 행동해야 해요.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고 군것질을 하면서 백만장자가 될 수는 없죠. 나는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 물을 들이게 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부유한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세세선선 물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인간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사실 이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가 드물다.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거나 그 많은 일을 하기가 싫어서 부자가 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다. 게다가 돈을 벌려면 책임감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성가신 일들을 해내든지 평생을 가난하게 살든지 우리는 할 겁니다. 마이크가 자신 있게 말했다. 일하는 법은 알아요. 하지만 메리가 직장이 없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말라고 하니까 조금 겁이 나는 것 같았다. 내 말에 메리가 웃었다. 아, 이제 정말 끌리는데요. 마이크가 거기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거부하지 않으면서 승진할 수 없겠죠. 나는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바로 그게요.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과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대개는 자기가 아는 것을 안전하면서 더는 노력하지 않아요. 짧게 보면 그쪽이 마음이 편하죠. 하지만 길게 보면 그것은 늘 똑같은 나의 반복이에요. 수입은 너무 적고 쓸 곳은 많은데 신용카드 대금의 계획은 없죠. 우리처럼요. 마이크가 말했다. 그런 사람은 많아요. 정말 안타깝죠. 일단 부창출 사이클을 시작하면 스스로 달리기 붙어서 상상보다 훨씬 빠르게 부가 생성되거든요. 멋져요. 메리가 말했다. 굉장하죠. 대답했다. 부창출 사이클에 참여하는 의뢰인들은 다들 입을 모아서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이 평생도록 그걸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죠.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세요. 저는 하겠어요. 메리가 기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마이크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롤을 단지 뭔가 잃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두 분이 뭔가 잃는 것은 싫어요. 제가 본 최악의 사례는 60살 되신 남자분이었는데 제 사무실에 들어올 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죠. 대규모 항공사에서 파일럿으로 35년간 일하면서 항공사 연금 제도의 수입을 맡겼는데 항공사에서 연금 제도를 없었던 거로 하겠다고 얼피하는 순간에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날려버렸어요. 그런 걸 보고 보장이라고 하더니 묵직한 뭔가가 마이크의 가슴을 내리놀렸는데 마이크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소파에 기댔다.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 내가 말했다. 언론 사태, 미국 절대 기업에는 언론이 하루아침에 망하면서 직원 수만 명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주식이 수십 달러에서 1달러로 건더박질 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사회보장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메리였다. 그거예요. 보장이 실제 뭔지 봅시다. 저는 부창출이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뜻을 생각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있죠.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요. 가능한가요? 투자에 대해서 일정식인데 배우면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밌어요. 무엇보다 좋은 소식은 생각보다 배우기가 쉽다는 점이에요. 아이들 바깥에서 들어와서 레너드 부부 옆에 앉았다. 레너드 가족이 평생 활용할 창출 계획을 만들 때가 되었다. 8분간 질문 8개로 평생부 창출 계획을 짜기나 8분간 질문 8개에서 100문장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첫걸음이다. 부창출 사이클의 모든 기본 요소는 8가지 질문과 연관되지만 질문마다 특정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강조된다. 중요한 요소는 질문 바로 아래에 그림으로 표시해뒀다. 월 수입은 얼마입니까? 상황 분석, 재정 상태, 법인, 사고방식 조적. 레더 부분은 아이를 쳐다보았고 나는 이들이 아이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좋은지를 망설이고 있음을 감지했다. 돈에 대한 대화는 너무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어요. 내가 말을 꺼냈다. 이제는 터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돈에 대해서 도움도 받고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때예요. 미래에 그되겠다. 저는 1년에 2만 5천 달러를 벌고 이는 5만 달러를 벌어요. 내가 이 질문하면 원하는 답은 세전 형태,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에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정보다. 또한 사업에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야 한다. 상황 분석에서 가운데 주를 소득이라 하지 않고 수입이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 부창출 계획을 짜면서 세금 내기 전 금액을 개인의 경우처럼 세전 소득 혹은 총소득이라 하지 않고 사업자가 하듯이 수입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세금 제도가 있다. 하나는 가난하고 교육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 사람들은 재정을 설계할 줄 몰라서 한 해에 수십억 달러를 초과 지급한다. 돈을 번다, 세금을 낸다, 돈을 쓴다. 또 하나는 부유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자산을 축적한다. 돈을 벌고 돈을 쓰면서 세금을 낸다. 자, 레너드 가족처럼 얼마나 보세요? 라는 질문 들으면 사람들은 되게 어쩔 줄 몰라 한다. 대다수는 돈에 관한 대화가 좋은 게 아니고 경제적인 성공이나 실패는 사사로운 일인의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배우며 자란다. 그러다 보니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이것이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의 시작입니다. 소리내어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월 지출은 얼마인가? 상황에서 재정 상태 요약 예측하기. 매일이는 종이 몇 장과 수표 찍을 꺼내왔다. 이게 생활비를 포함 우리 예산이에요. 한 달에 3,200달러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이부터 한 달에 정확히 얼마나 쓰는지를 알아야 해요. 둘째로 앞으로는 지출 목록을 열가는 예산을 만들지 마세요. 이 과정은 예산 짝이나 생활 규모 축소가 핵심이 아니에요. 돈을 더 벌어서 인생을 더 크고 멋지게 만들자는 거예요.
나는 예산 짜기만큼 더 제한적이고 매력 없는 개념은 상상도 되지 않는다. 예산은 다이어트와 같다.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효과도 없으니 그만두자. 부청출 사이클 프로세스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예산이 강요하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대신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계획한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싶다면 그것도 좋지만 그러려면 백만장자처럼 더 많이 버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앞으로는 예산안은 던져버리고 지출 예측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자산이 있는가 상황 분석하고 재정 대여하고 자산 배분을 하는데 레노드 가족 집은 구매한 후로 시세가 상당히 올라서 승가치가 약 35만 달러가 되었다. 여기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만든 계좌가 있었고 그 밖에 은행 저축도 있었다. 이때 나는 이들의 기본 요소 가운데서 무엇을 첫 번째로 단계로 삼아야 할지를 깨달았다. 집에 묶인 자산 일부와 개인 퇴직 계정과 뮤추얼 펀드에 묶인 돈을 빼내서 좀 더 직접적이고 덜 전통적인 자산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높인다는 뜻이다. 직접 답이나 자산 배분 방식을 쓰면 이 게으른 자들을 깨워서 메리가 벌던 연봉 2만 5천 달러를 손쉽게 대체하게 될 터였다. 질문사 어떤 부채가 있는가? 부채에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다. 나쁜 부채는 소비자 부채로 대개 신용카드 같은 것들이다 라는 거죠. 그 밖에는 없습니까? 그 밖에는요.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상당히 자극을 받아야만 실제 상황을 정말로 털어놓고 자신이 벌어들이고 쓰는 모든 것 그리고 소유와 빚을 모조리 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지경이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는 이렇게 말하시다. 맞아, 할머니께서 제 10살 때 준 주식이 있어요. 삼촌에게 돈을 좀 구워줬어요. 이 단계에서는 저축통장과 개인연금 그리고 간이 방식 종업원 연금제도 아이들 학자금 계좌 사회보장제도 이혼수당까지 드러난다. 또한 사소한 직장연금 등등등등등 미지급액도 나온다. 이랬던 직장에서 그만두고 받지 못하는 연금수당 말이다. 내가 아는 한 사업자는 직원이 80명인데 장부에 이르된 연금 가입자 수는 100명인데 바꿔 말하면 그 그만둔 직원 가운데 20명 이상이 받아야 할 연금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또 어떤 부분은 성향 분석을 하면서 과거 직장의 각기 다른 연금이 9개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잊어버리고 있던 그 9개의 연금 총액은 놀라게도 10만 9천 달러나 되었다. 경솔한 것이다. 이 질문을 던지면 부 온라인 경매에서 사고 판 내역을 정리해서 수입이 되는 경우나 간과했던 수입이나 지출 습관도 종종 나타난다. 메리와 마이크는 자기들이 적은 재정 상태의 요약을 보다니 어깨를 으쓱였다. 좋은지 나쁜지 알 도리가 없었으니까 나는 그들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리면서 그들도 그런 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내 유일한 관심사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였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상황에서 이제 레너드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을 차례다. 나는 레너드 가족에게 경제 목표를 말해달라고 했다. 그 답을 상황 분석 윗부분에 기록해 보았다. 다음 이 3년은 레너드 가족이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를 거치는 동안에 나는 그들이 정한 자유의 날 목표에 다음 이 포함되려는 점을 알았다. 마이크도 직장 그만둠 50도 이렇게 부채 나쁜 이런 상황에 질문 7.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 현금 청취는 팀워크. 저희가 일하던 것은 메리가 설명을 했지만은 그녀는 말을 끊었다. 어디서 일을 하는지 흥미롭기는 해도 도움은 안 돼요. 더구나 메리는 거기를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는 두 분이 지닌 기술이 무엇이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관리 보좌였어요. 조직의 기본 관리죠. 의사소통을 기술과 컴퓨터 기술이 있죠. 메리 말이 끝나자마자 마이크가 입을 열었다. 저는 기술자고 건축 기술이세요. 항상 우리 집 배를 수리하죠. 뒷바닥에 있는 창고도 제가 만들었어요. 뭔가를 만들고 고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모래소도 아빠가 만든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대기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따위를 고치죠. 모래소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말했다. 마이크는 길을 쫑가면서 놀러오겠다. 마이크 메리 케일이 걸리는 날을 차고로 데려갔다. 거기는 모든 지형을 다닐 수 있는 전천후 자동차 몇 개가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고 그 뒤로는 주문 제작한 모래차가 한 대 있었다. 사람들은 모래차라면 열광하죠. 우리는 모래차 세계의 제시 제임스 예요. 컬린 웨스트 코스트 초버스 소유주의자
스타를 언급하며 말했다.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건 $2만 정도에 팔리죠. 캐리가 말했다. 제일 싼 거예요. 컬리는 응수했다. $10만 하는 것도 봤어요. 정말이니? 내가 물었다. 나는 레너드 부모를 돌아봤다. 이걸 사고로 해도 좋겠어요. 현금 청출원이죠. 부청출 사이클의 연료로는 두 가지가 강진하다. 나는 하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자산 소득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사업 곧 현금 청출원이다. 자산 소득만 부청출 사이클에 투입되어서는 사이클에 가속이 붙지 않는다. 현금 청출은 자산 소득 부청출 사이클에서 자산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고 머리채 판매 말고요. 음식점을 하고 싶어요. 음식점을 하기 되진 않을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원하는 걸 하기 전에 버는 법부터 배워야 해요.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나는 그래서 기존 기술을 통해서 먼저 하자는 거죠. 그 사업이 그다지 매력이 없는 일이라도 마찬가지. 이것은 단지 버는 법을 배우기 위한 출발점이고 부창출 사이클에 들어가게 하려고 부창출원에서 수입이 즉시 발생하기 위한 일이다. 올바른 사업 선택의 열쇠는 당신의 의지에 가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고르는 것이다. 그것은 부창출원이다. 익숙한 분야에서 사업 설립을 기술을 배운 뒤에는 어떤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매일의 경우에 음식점 사업이 되겠다. 누군가 경험도 없고 당장 써먹을 기술도 없는 분야에서 사업 운영 방법을 배우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 한 푼도 벌기 전에 혹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우기 전에 그만두게 될 모습이 눈에 훤히 보인다. 이미 사업체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정말 현금을 창출하는지 확실히 해야 하고 그러려면 마케팅과 유통을 훨씬 강조하고 그쪽 능력을 키워야 한다. 내가 보기에 모래차 사업은 레너드 가족이 현금 만드는데 가장 빠른 길이었다. 마이크와 아이들은 차를 디자인하고 만든다. 여기서 질문 8. 쟤는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어서 시행할 뜻이 있는가? 단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90%는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재정 상태를 정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실행이다. 나는 의뢰인들이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행동에 하나는 점을 배웠다. 융자를 내려고 은행에 갈 만큼 재정 상태를 더 빠르게 정리할 경우는 없으리라. 하지만 정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은행과 약속을 잡으면 한없이 늘어질지 모른다. 바로 그런 까닭에 전에 해봐서 지식이 있는 사람과 팀을 이뤄서 도움을 받는 방법이 빠르게 돈을 버는 데 필수다. 전치를 아는 사람과 힘내가면 실수를 피할 수 있다. 레너드 부부는 서로 쳐다보더니 다시 들떠있는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백만장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시킬 시간이었다.